매크로 이름을 골라서 실행을 하면 순서도 그리기 창이 뜨고요. 가로 6개로 만든 다음에 순서도 그리기, 순서도가 제대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가로 방향 순서도의 분기에 대한 로직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좀 내용도 어렵고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요. 직접 내가 코드를 짜기보다는 여기 있는 소스를 그냥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 영상 설명에 걸려있는 링크의 블로그 글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소스를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현재 소스를 살펴보면요. 사실 변수로 꽤 여러 값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변수에서 사용하는 값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분기점에 대한 로직을 추가하면서 추가로 사용하게 돼야 되는 변수가 더 많아지는데, 그럼 변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현재 만들었던 변수들 중에 굳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부르지 않아도 상관없는 값의 경우에는 글로벌 변수로 선언을 해서 이 소스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모듈에 있는 이 소스들, 여기 있는 내용들 여기까지 다 잘라낸 다음에요, 이 폼 안에 바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폼에서 유저 폼 창을 띄운 다음에 여기 있는 소스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앞에 이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붙여넣은 값에서 보면 지금 현재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hgap, vgap, 개체의 폭과 개체의 높이에 대한 값인데, 이 값의 경우에는 한번 정해지고 난 다음에 잘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 값을 함수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아예 함수 바깥에 이 변수들을 선언을 해주고 아예 함수에서 빼버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함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에서는 hgap, vgap, 그 다음 폭과 높이에 대한 값들을 빼고 호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콜 하는 부분에서 hgap, vgap, 폭, 높이 이 부분 삭제 해주고요. hflow에서도 hgap에서부터 여기 개체의 높이까지 이 부분을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커맨드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할 때도 이 4가지 값을 다시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 다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4가지 값 이렇게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 작업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로 방향의 분기를 추가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로직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로직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분기점이 발생한 위치와 가로의 위치,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위치인지에 대한 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되 개체가 그려지는 줄은 한 칸 더 아래로 내려가는 곳에 분기점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 분기 로직을 만들고 재귀 함수로 돌리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로직을 적용을 할 경우에 여기 줄을 바꿔서 새롭게 분기에서 시작하는 이 개체의 경우에는 처음에 개체 그리는 것은 현재 있는 분기점과 동일한 가로 위치에 그려 놓는데, 그 다음 우리가 고민을 할 거는요, 이후의 진행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위에 있는 케이스와 밑에 있는 케이스 2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볼 경우에 이후에 여기서 진행되는 그 다음 순서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역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고요. 반대로 아래에 있는 케이스처럼 비교적 초반에 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른쪽 정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진행 방향을 정하는 부분에 대한 로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역방향인지 아니면은 그 정방향인지에 대한 것도 아예 로직으로 좀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서 추가로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분기점으로 인해서 분기가 되어서 나온 요 순서도를 그릴 때는요, 분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로 방향의 개수가 일단 한 개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정방향으로 가는 경우와 역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 되었든 간에 한쪽 방향의 맨 끝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원래 있었던 순서도는 그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때 그 공간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칸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칸이 줄어드는 거는 앞에서 변수에서도 가로 방향으로 몇 개의 칸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 값만 줄이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줄이는 위치가 맨 왼쪽에서부터 몇 칸인지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맨 왼쪽 칸 한 칸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분기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순서도가 그려지는 방향이 역방향이었을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있는 한 열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해서 한 가로 방향으로 그려질 수 있는 개체가 줄어든 상태로 사용을 하는 이런 로직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분기에 대한 로직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원래 메인 업무 흐름에 따라서 다음 개체를 그릴 때는 그때 줄 바꿈이 일어났을 때 원래 다른 로직에서는 현재 있는 자기 줄보다 바로 다음 줄에 플러스를 하는 형태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때는 분기를 했었을 때 분기가 끝난 줄 바로 그 다음 줄로 요 순서도가 내려오게끔 해야지 중간에 충돌 없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하나씩 다 추가가 돼야 되는 이런 약간 조금 더 복잡한 로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로직들을 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줄 분기점에서 순서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을 할 때는 변수를 3가지를 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개체를 그릴 수 없는 왼쪽의 가장 마지막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위치 값에 대한 걸 변수로 선언을 하고 코드를 짜더라도 초기 값을 제일 처음에 불러들이는 값을 0으로 해놓으면은 요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소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할 거고요. 분기점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순서도를 그리기 시작하는 가로 위치에 대한 값을 다음 순서도를 그릴 때 이 값을 통해서 값을 그려 나가야 되니까 이때 함수에서 입력하는 변수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째 행에 순서도를 그리기 시작하는지 이것도 변수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변수, 왼쪽 방향의 스타트 포인트, 그리고 현재의 포지션, 그리고 현재의 라인에 대한 것을 변수로 더 추가를 해서 소스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로 돌아와서요. 가로 방향의 플로우를 그릴 때 변수 값으로 추가로 변수를 추가를 하는데 왼쪽의 스타트 지점, 인티저 값, 그리고 현재의 포지션에 대한 값, 이것도 정수로 현재의 라인에 대한 값을 이와 같이 3개의 변수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더 추가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될 때 여기에다가 값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처음에 스타트 포인트는 일단 0으로 먼저 잡아주고요. 제일 처음에 개체를 시작을 할 때는 왼쪽 첫 번째 칸부터 그려질 것이고 첫 번째 줄부터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0, 1, 1이라는 초기 값을 선언을 해주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원래 만들어져 있던 소스에서 보면은 리버스 값은 처음에 무조건 false로 들어오고 라인 값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은 저희가 이제 바꿀 겁니다. 라인 값은 여기 처음에 C 라인, 커런트 라인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라인 값은 사용을 할 거고요. 리버스에 대한 부분은 이건 if 모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NUM이라는 값이 개체를 가로 방향으로 붙여서 넣을 수 있는 개체의 개수입니다. 근데 그 개수에다가 더해주는 게 LSTART. 그래서 혹시라도 왼쪽에 한 칸을 못 쓰고 4개의 칸을 쓸 수 있으면 총 위치로 봤을 때는 5개의 칸을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위치가 오른쪽의 가장 끝 위치입니다. 오른쪽의 가장 끝 위치에서 마이너스 커런트 포지션 H 넘버와 LSTART 값을 합친 데서 커런트 포지션을 뺀 값은 오른쪽으로 어느 만큼 더 많은 칸을 그릴 수 있느냐를 의미해요. 그러면 그것과 비교할 것은 왼쪽에 어느 만큼 칸을 더 그릴 수 있느냐인데 왼쪽에 어느 만큼 칸을 더 그릴 수 있느냐는 커런트 포지션에서 빼기 LSTART 값을 하면 이 값이 왼쪽 방향으로 어느 만큼 더 많은 칸을 그릴 수 있느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왼쪽에 있는 값이 더 크다라고 하면 순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때는 리버스 값을 false 그대로 두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리버스 값을 true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방향, 역방향에 따른 위치를 계산하는 식이 아래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i 값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i 값이라는 값은요. 이 엑셀 데이터로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있는 행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분기점이 없이 단순 순서도를 그릴 때는 이 행의 위치를 곧 가로 방향 위치를 잡는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분기점이 발생하면은 새로운 이니셜 포인트부터 해서 어느 가로 위치를 갖는 것이 맞는지를 계속 좀 계산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값은 i 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변수를 하나를 더 선언을 해주고 그 값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i가 아닌 j 값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끔 소스를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j 값이 추가가 되니까 i 인티저 말고도 j as 인티저. i 값은 이 포문에서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하지만 j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i의 포문이 끝나기 직전에 j 플러스 1로 j 값을 추가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J값은요, 가로 방향이든 세로 방향이든 몇 번째 데이터의 위치냐를 찾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또 J값을 처음에 들어올 때 이니셜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이니셜 값은 요 앞에서 순번을 구했을 때의 포지션 위치 기준으로 역산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커런트 포지션 기준, 현재의 위치 정보값 기준으로 했을 때 커런트 포지션에서 정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라면 L 스타트 위치를 빼면 이것이 현재 데이터가 몇 번째에 있는 데이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로 위치를 계산할 때의 위치 기준입니다. 그리고 리버스 역방향일 때는 이제 계산식이 조금 다 바뀌는데, 그릴 수 있는 개체의 전체 개수에서 커런트 포지션을 뺀 다음에 여기에다가 L 스타트 값을 더한 값으로 하면 이 값이 역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 이게 몇 번째 데이터에 해당하는 위치 값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J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H 포지션을 계산할 때는 J 값 기반으로 이것을 계산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도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지금 현재 이 H 포지션으로 계산된 요 계산식, 요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요 H 포지션 값 자체는 실제로 왼쪽에서부터 얘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요, 역방향 또는 정방향으로 했을 때 몇 번째 데이터의 위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앞에서 함수로 만들 때는 현재 커런트 포지션이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칸인지를 계산을 하게끔 그 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로직도 살짝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방향과 역방향일 때의 H 포지션 값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따로 구한 다음에 아예 SL 값, ST 값, 현재 쉐이프의 레프트 위치와 쉐이프의 탑 위치를 요 if은 바깥으로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레프트 위치는 말 그대로 H 포지션을 아예 정확하게 구한 다음에 현재 위치에다가 가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거기에다가 폭과 갭을 곱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쪽 위치는 현재의 라인과 라인의 세로 방향의 갭과 높이 값을 곱한 값을 더해라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삭제해주고요. 요 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L을 구하는 게 아니라 H 포지션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H 포지션을 구할 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값 요거는 필요가 없는데, 한 가지 오히려 H 포지션에서 하나 더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는 L 스타트 위치를 더해줘야 됩니다. 역방향일 경우에는 H 포지션 값은 H 넘버 빼기 H 포지션 마이너스 1 더하기로 L 스타트 위치를 한 번 더 더해주는 이런 식으로 개념이 들어가면은 H 포지션 위치에 대한 계산식은 다시 현재 변경된 로직에 따라서 잘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음표로 맞췄을 때 이 분기를 나누어서 동작하는 부분, 요거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성문 처리를 해주고요. 자, 물음표가 있을 때는 분기를 만드는데, 이때는 요 위에 올라가서 보면 이전에 만들었던 소스에서 물음표에 대한 소스가 있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선은 복사를 해온 다음에 붙여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꾸는 거 요거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값들은 오히려 요 아래에 우리가 가로형 쉐이프를 그릴 때 요 값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 다이아몬드 그 뒤쪽 부분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쉐이프의 이름 명명하는 것, 그 쉐이프에 값 집어넣는 거, 요것도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요것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리는 부분 완성이 되겠고요. 여기서 부르는 제기함수로 불러야 되는 것은 hflow 값을 가지고 올 거고요. i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칼럼 값은 현재 워크 칼럼에다가 분기점 이유는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LR 값은 그대로 쓰면 되고, HNUM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기가 나눠지고 나면은 가로 방향으로 그릴 수 있는 개체의 숫자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L 스타트 값과 현재의 포지션 값, 그리고 라인 값은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요. 이 분기를 부를 때 이것도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어떤 조건문이 들어가냐면은 리버스 값이 false일 때와 그리고 리버스 값이 true일 때, 이 리버스 값이 false일 때는요, 지금 만들어 놓은 콜 함수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리버스 값이 true일 때, 즉 역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요, 두 가지 값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요 현재 리버스 값이 false일 때는 가로로 그리는 칸 자체가 한 칸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인데요. 현재 흐름 자체가 리버스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는 그릴 수 있는 개체의 칸도 줄어들지만
요 맨 왼쪽에 한 포지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도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L스타트 위치도 플러스 1이 돼야지 됩니다. 리버스 값이 true일 때는 L스타트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고요. H 포지션도 플러스 1을 해줘야지 얘가 제대로 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그리는 로직, 동일하게 로직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화살표 그리는 로직을 제가 세로 방향 순서도를 그리는 로직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떤 도형의 4번 위치에서 2번 위치, 그러니까 도형 기준으로 봤을 때 1, 2, 3, 4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연결된 형태로 그렸지만 지금 우리가 가로 방향으로 그릴 때는 1, 2, 3, 3번 위치에서 1번 위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스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4번이 아니라 3번 위치에서 연결되는 곳은 1번 위치로 연결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물음표로 나왔을 때 이 분기점에 대한 로직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데 한 가지 또 여기서 우리가 H플로우를 할 때는 한 가지 변경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현재 이 분기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순서도로 그렸을 때 그 순서도의 마지막 줄이 몇 번째 줄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순서도를 그릴 때 우리가 제기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이 지점에서 호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호출을 하는 순간에 이 라인이 만약에 두 번째 라인이어서 라인 값이 2였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중간에 라인 값을 변경시켜주지 않으면은 요 끝까지 가서 이제 그 다음 줄로 넘어갈 때 2 플러스 1이 되면 세 번째 줄 요곳에다가 정상적인 방향의 순서도를 다시 그리려고 하고 그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분기점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제기함수 형태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분기점의 아랫부분에 있는 이 순서도를 마저 그리게 되는데 이 순서도를 마지막에 그렸을 때 현재 줄 위치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 이어 그릴 때 줄 바꿈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요것보다 한 줄 밑에 칸에다가 개체를 그리게끔 이렇게 로직을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손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만들어진 함수를 서브 함수 형태가 아니라 펑션으로 해서 어떤 값을 리턴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현재 라인을 커런트 라인이라는 의미로 C 라인이라고 일단 명명을 해볼게요. C 라인이라고 하고 C 라인 값을 이 함수를 불러서 값으로 돌려받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요. 이 Hflow라는 것을 앞에서 선언을 할 때 서브 함수로 선언을 했는데 서브 함수로 선언을 하면 안 되고요. 요거를 펑션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펑션으로 선언을 해주면 여기에서 Hflow라고 명명된 값을 나중에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펑션으로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 end 펑션 바로 직전에 우리가 값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는데 여기는 Hflow라는 값은 지금의 라인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라인 값이 Hflow로 들어가게 됩니다. 콜을 형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C라인 이꼴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주면은 현재 C라인이라는 값을 통해서 분기점 이후의 순서도를 쭉 그리고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린 값이 몇 번째 줄이 마지막 줄로 끝이 났는지에 대한 값을 C라인이라는 값으로 받아오게끔 이렇게 소스가 수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로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가로 방향 끝에 도달했을 때 방향 전환을 하는 로직인데요. 지금 현재의 원래 로직은요. 라인 값에다가 플러스 1이 돼 있는데 이제는 그거를 하면 안 돼요. 라인 값하고 그 다음에 C 라인 값하고 이 두 값 중에 어느 값이 더 큰 값인지를 구한 다음에 더 큰 값에다가 1을 더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엑셀에 바로 사용하는 함수가 있으니까요. 엑셀 함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엑셀 함수는 어플리케이션의 워크시트 펑션에 max를 써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하는 max 함수를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소스가 완성이 됐거든요. 이대로 한번 저장을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매크로 들어가서요. 현재 플로우 차트 드로우 실행을 하고 여기서 가로 방향을 한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6개 그리게 한 다음에 순서도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나 있었네요. 확인하고 L스타트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다시 마저 진행을 하면 버그가 생겼네요. 여기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디버그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펑션 다시 실행이 안 됐네요. 여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닫고 소스에 와서 이 콜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콜하는 부분 여기서 멈춘 다음에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매크로에 이 플로우 차트로 실행을 하고요. 가로 방향 개체 개수 6개로 한 다음에 순서도 그리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 왔고요. WR1, RC1, 그 다음에 8, 6, 요 값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한 단계씩 실행해 볼게요. F8
조금 이상한 게 sh하고 sw 값이 지금 0으로 제대로 안 온 것을 볼 수 있네요. 요게 지금 문제가 됐네요. 요 개체의 폭과 높이에 대한 정보값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지금 개체의 폭과 높이에 대한 값은 제가 요 앞에서 전체 변수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줬는데 요 값은 그러면 유저 폼에서 요 순서도 그리기를 눌렀을 때 여기서 다시 변수가 선언이 돼 버리면은 요 값을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요. 요거는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 삭제하고요. 그 다음 다시 vgap과 hgap 요것도 이대로 삭제를 해줄게요. 자, 요렇게 삭제를 해주고요. 요대로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개발 도구 매크로에서 요 매크로 실행을 하고요. 가로 방향으로 한 다음에 가로 개체 개수 6개 그리고 순서도 그리기 실행하면 요와 같은 형태로 지금 순서도가 쭉 다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요. 지금 이제 화살표가 다 좀 제대로 안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7번 위치가 약간 이상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요거 한 번 더 좀 추가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찾기 및 선택에서 개체 선택해서 일단 전체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다시 소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살펴봤을 때 지금 한 가지 좀 놓쳐진 부분이 있는데 화살표 그리기 반복문을 할 때 H 포지션의 위치를 기준으로 줄바꿈에 대한 기준을 했는데요. 요거 H 포지션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J 값을 통해서 계산한 값, 요 포인트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포인트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이 J를 H 넘버로 나눴을 때 0으로 되는 값은 그 각 행에 있는 채울 수 있는 개체의 마지막 개체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줄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요 H 포지션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J를 H 넘버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으로 된 포지션일 때 그때 요 동작들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거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H 포지션 이꼴 요 위치가 아니고 요 값이 나눈 값이 0이 됐을 때 요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A 값과 요 H 넘버 값을 따진 값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이 됐을 때 1이 됐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줄바꿈을 하고 첫 번째 만들어진 개체가 들어갔을 때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요때 이 위치가 바뀌게끔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다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실행하면 매크로 이름을 골라서 실행을 하면 순서도 그리기 창이 뜨고요. 가로 다시 요거 6개로 만든 다음에 순서도 그리기 이렇게 하면 요와 같이 잘 만들어진 순서도가 제대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로 방향의 순서도를 분기까지 포함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매크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꽤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제 사용하기만 원하시면은요, 여기 제 영상 설명글에 들어가 있는 링크에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정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순서도를 좀 더 보기 좋게 다듬고 그리고 사용하기 좀 편하게 버튼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 추가 편집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